이른바 패스트트랙 전투를 치른 정치권이 잠시 숨을 고르는 형국입니다. 국회 대치 상황에 가려졌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투를 벌인 장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추경과 소방관 신분 전환 등 현안이 밀려있는 국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차에서 바로 내리셨다고요? 네, 지금 노동절. 민주평화당 의원 한 분은 기차 타고 가면서 전화 참여를 했고요. 네. 오늘 더 뉴스에 민주평화당의 기여가 참 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잘 돼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건 시청자가 판단할 것 같고요. 네. 주말에 한국당으로부터 전화를 꽤 많이 받았다고요? 많이 받았죠. 그러나 저런 전화 받으면은 예. 대개 꼭 콜백을 해주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 등 몇 사람에게는 콜백을 해줬습니다. 왜 찾은 겁니까? 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왜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까요? 제가 참가를 해야 네. 패스트트랙 가결이 됩니다. 사개특위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열릴 수는 있지만은 의결 종족수에 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네. 7시 30분에 소집령을 받고 8시에 사개특 회의장 225실 앞에 우리가 갔습니다. 예. 가니까는 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구호가 네. 독재 타도 이건 자기들이 20년 전에 박정희 전두환한테 할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관은 독재자 문재인이 독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독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구호를 외치는데 홍영표 대표가 저는 좀 예우를 해서 예. 돌아가자고 해요. 가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가서 장병환, 홍영표 두 지도부가 대표님은 가셔서 집에 계시고 네. 목포 가십시오. 단 언제든지 소집령이 내리면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목포로 간다 네. 하고 갔는데 기자들, 특히 한국당에서는 제 동선을 파악해야만이 자기들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협조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런다고 세작 노릇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목포에 있다 네. 하니까 불안한 거죠. 또 광주를 가면서 광주로 간다. 광주에서는 서울 가기가 더 빠르고 더 쉽고 그러니까 좀 불안했던가 봐요.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금, 토, 일 네. 완전히 한국당 의원들의 기력을 빼버렸고 예.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의원과 보좌관을 고발을 하면은 처벌받는다.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의욕 상실이 되고 월요일 날은 보좌관들은 참가 못하고 의원들도 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 거다. 정개특위위원장과 사개특위위원장이 장소 변경을 해서 무사히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력을 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의도하고 목포로 금요일에 갔던 겁니까? 저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럼 권유한 장병환 원내대표와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권유를 한 거잖아요. 가시라고. 저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조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원내대표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네,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목포에 있다, 광주에 있다 이 부분이 좀 서울과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이게 혹시나 양동 작전 아닌가? 그래놓고 갑자기 올라와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그렇게 있었겠네요. 느꼈고 네. 했지만은 저는 기자분들에게 거짓말은 못해요. 네. 아마 안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거는 나는 회의가 안 열릴 기자분들한테는 거다. 얘기했죠. 네. 내가 안 간다는 의미죠. 소집령이 안 내렸다는 의미죠. 네. 그것을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불안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러한 작전 요원으로 참가가 됐지만은 네. 실제로는 저는 그러한 것에 하기도 싫었고 물어보면 다 알려줄 생각이셨던 거고요.
물어봐도 그것은 새잡질 못하죠. 내가 어떻게 홍영표, 장병환 대표의 전략을 한국당에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어딨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건 그건 다 솔직히 다 내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SNS나 전화를 받으면은 네. 이제 몇 번 오면 해줘요. 제가 네. 나 목포에 있다. 나 광주에 있다. 광주는 목포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참 이게 안 알려줘도 궁금할 텐데 알려줘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대신 알겠습니다. 말이죠. 네.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금요일 날 예. 처리가 될 건데 박지원이 없어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목포 시민들이 하필 그날은 고등학교 동문회 동창회가 5-6곳 있었어요. 네. 가는 곳마다 왜 가서 처리하고 있지 목포에 와 있습니까? 예. 목포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항의도 그러지만 받으셨군요. 항의 많이 받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진실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처리하고 어제 오늘 목포에 있으니까 야 역시 고수라 잘 처리했습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 왜 잘 가시다가 또 그쪽으로 갑니까? 홍영표, 장병환 대표가 지휘를 잘했고 네. 저는 그 지휘에 잘 따랐을 뿐인데 네. 한국당에서 저를 주목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까지는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아 스타라니까요 지금. 예. 지금 여야 4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만나서 한국당을 향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 뭐 한국당은 뭐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고요. 한국당이 언제쯤 국회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요.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바뀌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안 대화가 움직인다?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봤으니까 잘 네. 아는데 네. 5월 초에 각 당 원내대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나도 새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터나가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한국당은 12월에 12월 달에 해가지고 자녀 임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임기니까 내년 12월 달에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풀리겠어요? 그리고 사실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조금 연약한 지도자 상에서 지난번 대정부 국회 연설과 이번에 강경한 투쟁자로 아주 보수층에서는 우뚝 섰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 한 달 좀 네. 돌아다니도록 놔두면 제풀에 꺾여서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게는 안 오겠지만 제풀에 꺾여서 돌아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달로 보신다는 거죠? 저는 한 달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탈정치하고 국민 민생을 얘기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잖아요. 예. 마크롱만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러한 거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파고들었으면은 국민들이 아 다릅다 하고 상당한 지지를 할 건데 예. 들어오자마자 국회에서 들어눕고 광화문 가서 장애투쟁하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똑같네. 똑같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태로가 네. 없어요. 또 나경원 대표는 상당히 상승돼 있고 네. 또 임기는 남아 있고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은 이제 대화는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혜롭게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대표가 진로를 바꾸느냐. 옛날 장애투쟁 제일 잘하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국회에서 투쟁하면서 비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장애투쟁하고 금방 국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김대중의 길을 황교안 대표가 모색하겠느냐? 네. 그건 모색할 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 그냥 다닐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장애투쟁하다 들어옵니까? 한두 번 하죠. 한두 번 정도 예. 하고 들어온다. 그렇죠. 절대 김대중 대통령은 그 민주화 투쟁, 군사 독재하고 투쟁할 때는 오랫동안 제도권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투쟁을 했지만은 국회 제도권 야당이 돼서는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JP와 보람의 공원 같은 것은 JP가 절대 장애 투쟁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해도 김대중 총재가 하자 해가지고 10회만 모여서 장애 투쟁 하니까 싹 보고 집권 여당이 떨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어느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한국당이죠. 전신 그러니까 민자당 시절이죠. 민자당 전신 시절, 예, 정의당 그러니까 전이다. 예, 아마 16대 국회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투쟁은 원내 투쟁의 힘을 보강하는 것이 돼야지. 예. 원내 투쟁은 하지 못하고 장애 투쟁에서 이기겠다 네. 하는 것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박 의원님 예상대로 한 달 정도가 더 걸린다면 추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죠. 한국당한테 압박이 돼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머지않아 경제단체나 국민들이 예. 경제 죽어가는데 네. 추경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장애투쟁하느냐, 예. 그 부메랑을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에서 오히려 2.6%의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서 예. 약 9조 정도의 추경을 해라 하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 6조 7천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정부도 한국당 의견을 좀 들어서 추경을 좀 한국당 걸 좀 도와주고 네. 이런 미끼는 있을 수 있지만은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민생 경제가 나쁘면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니라 한국당의 장애 투쟁 책임이 되니까 예.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스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들어오겠다. 그렇죠. 네. 경제계에서도 여론이 안 나쁘죠. 좋아지겠군요. 아니 우선 중소기업, 뭐 전통시장, 청년 실업 이게 견디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나 뭐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빨리 경제 살려달라 네.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네. 어쨌든 추경 예산이 고리가 되긴 되겠군요. 되죠. 네. 그러나 당장 되기는 어렵고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 진짜 우리 지금 사당이 예. 뭉쳐서 오케이 당신들 국회 안 들어오면은 우리끼리 추경하겠다 네. 하고 우리끼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네. 여야 4당이 한국당이 만약 응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문제가 있지만은 예. 바른미래당은 이미 갈려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바른미래당의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표만 가지고도 네. 예산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국회 되는 제적 거죠. 가반이 된다는 겁니까? 되죠.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그 선거제도 개편 얘기 나올 때마다 과거에 개헌 논의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논의를 하자. 근데 또 마침 이달 초에 그 문희상 의장이 국회가 복수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담은 그런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혹시 또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 끌어들이는 고리가 될 수 없을까요? 한국당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소위 제가 늘 주장했던 개혁 벨트가 사실상 지금 구성된 거예요. 네. 한 166석 정도가 되는데요. 5.18 특별법 개정안도 166석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추천해서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대통령께 하자. 네. 이러면 한국당이 자기들 것이 안 되는데 오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개헌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지만은 현실성은 없다. 아. 그리고 한국당을 유인하는 네. 유인책으로서도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아까 앞서 잠깐 했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보이는데요. 제가 얘기하면은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아, 그 누굽니까? 아니, 그게 이제 옛날에도요. 궁금해서요. 예. 정진석, 나경원 두 분이 한국당 전신에서 네. 경선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서 아마 정진석이 훨씬 더 유능해서 됐을 것이다. 될 거다 했는데 정진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경원 현 원내대표가 저만 만나면은 대표님 때문에 떨어졌다고 예.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았는데 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네. 그 원망 받을 일은 저도 이제 그만해야죠. 네. 그러나 누가 될 걸 보이네요. 아, 그걸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성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 다 알죠. 그래요. 예. 지금 일단 구도는 뭐 언론에서는 친문 주류대, 그다음에 86그룹 대표 주자대, 그다음에 비주류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런 판세는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 봐야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친문 주류 쪽이 표는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꼭 표는 더 많겠죠. 네. 그러지만은 제가 민주당에서 원내 경선 경험이 네. 실제로 주도적으로 해서 9전 8승 1패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대의 명분을 봅니다. 이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우리 당이 잘 될 수 있다. 예. 특히 이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네. 내년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고 총선에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바로메타지 네. 친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에 임기가 되니까 그 전에 하겠죠. 우리도 지금 내일 모레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임박해 있습니까? 예, 예. 네, 그럼 먼저 민주평화당부터 얘기해 보죠. 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한 두서너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 우리는 장병환 네. 원내대표를 다시 추대하자. 음.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예. 소수 정당에서 네. 그래도 중진이고 또 장관도 했고 여러 가지로 경제 문제 등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아침 7시 반에 목포로 네.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출마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은 또 출마를 한다는 그런 그 얘기 들었지만은 우리야 더 대화를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환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하도록 추대하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예, 그런데 장병훈 원내대표는 자기가 연속 3번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피곤하다 음. 하는 게 있지만은 그거 연속 3번 가지고 그러냐. 나는 경선을 해서 3번 원내대표를 했다. 그러니까 해줘야지. 만약에 우리 당 자체의 당세가 약한데 네. 원내대표마저 초선이나 또는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예. 그래도 장병환 하면은 삼선 의원의 예산처 장관을 지냈고 경제 관료로서 누구도 불허하는 알겠습니다.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묵직한 이런 분이 더 고생을 해주라. 이렇게 저는 간곡하게 설득했고 아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추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등록하면은 그건 경선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네. 경선해야죠. 바른미래당은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아마 김성식 의원 같은 분을 했으면 참 좋은데 네. 김성식 의원은 아마 이런 분란된 상태에서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망대는 그 그렇게 집은 하더군요. 네. 지금 전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가 손이 발을 빨리 뺐으면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한지붕 세 가족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12대 11로 사보임도 이겼지만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대 11로 오히려 안철수, 유승민파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의 결단이 늦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계 개편은 물론 신당 제3지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안철수계가 손잡고 저는 손잡게 보고 그러면은 당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죠. 만약에 원내대표가 유승민계나 안철수계에서 후보를 한 명을 낸다면 누가 유력하겠습니까? 거기서 이기죠. 당은요. 네. 이미 손학규 대표이지만은 네. 당세는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입니다. 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도 불신임한다고 하니까 또 물러서 가지고 사보임도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 지난 월요일 날그 패스트트랙 가결되는 날도요. 제 방으로 김관영, 홍영표, 예. 장병원 와서 거기에서 합의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새 제안을 그런데 다 수용하기로 하고. 네. 명분이 우리 정동영 대표나 장병원 대표가 반대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예. 저는 개혁에 후퇴할 수 없다. 네. 찬성하자. 만약에 당론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박지원은 가서 찬성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안 됐지만은 결국 손학규, 김관영이 어려워지면은 예.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합쳐서 나가자. 이 네. 나간 게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손학규, 김관영은 오늘 손학규 대표가 두 분의 최고위원을 지명했지만은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당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목포에 가 있는 박지원의 손가락을 보냐? 달을 쳐다봐라. 바른미래당을 쳐다보면 답이 나온다 했는데 잘 설득해서 통과는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예. 이쪽만 함께 하더라도 예산안도 통과될 수 있고 패스트트랙도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일부 정의당을 잘 엮어 나가야지. 예. 오만하면은 또 우리가 튀면은 안 한다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보람의 집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996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신한국당 시절이고. 신한국당. 예. 엄청났죠 그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